좋아요, 구독. 자체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그 오토 에볼루션이라는 예. 그 저기 잡지에서 이 기사를 쓴 건데 예. 그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 4680 그 생산을 갖다가 네. 거의 중단한다는 그거 그다음에 외부 업체에 맡긴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680의 선두주자고 뭐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뭐 엄청난 어떤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네.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기가팩토리의 4680의 수율 자체가 20% 나온답니다. 야. 사이버 트럭 자체에 대한 물량, 그 사이버 트럭 지금 출시한 사이버 트럭이 네. 왜 그렇게 그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꾸 사고 있냐면은 그럼 엄청나던데요. 예, 예. 이게 충전 효율 자체가 안 나온대요.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 수율 자체가 20%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 사실은 그 정상적으로 배터리 레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나소닉 4680 배터리 만든다는 게 언제예요?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이젠요. 뭐 또 뭐 언제 뭐 어떻게 양산해가지고 뭐 나온다는 열심히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있는데. 합니다. 예. 끊임없이는 해요. 근데 못 만들어요. 이 배터리 기술 자체라는 게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어떤 제조 역량만 있다고 해서 예. 그다음에 돈만 그 있다고 해서. 시험관에서 예. 그 시험 뭐 테스트 정도 해가지고 뭐 시제품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양산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나라의 공기 흐름만 좀 바뀌어도 이게 문제가 된대요. 그 정도는 그 정도로 민감하다라고 오. 얘기를 합니다. 신토불이네요 사실은. 배터리가.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잘하잖아요. 오창에 마더 그 팩토리를 두고서 거기서 네. 일단 다 테스트를 합니다. 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수율 90%까지 끌어올리는데 1년이 걸리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한 달이면 90%까지 끌어올린대잖아요. 야, 야근 엄청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마더 팩토리에서 일단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예. 양산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지금 기존의 그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내재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자꾸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BMW 딴 데 잡았다가 네. 다 지금 손절하고 있는 분위기 시간만 아니겠습니까? 낭비하고요. 시간 예. 낭비하고 예. 다 버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물량들이 어디로 오겠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뭐 그 양극재 업체라든지 기타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밸류에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안 맞춰주다 보니까 실적이 안 맞춰다 보니까 예. 일단 겉으로만 보는 모습에서는 뭐 한 100몇십 배 되는 퍼가 이렇게 예. 내렸다라고 해도 예. 그 사실 뭐 그 제3자가 보기에는 이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이거 뭐 과대평가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동향들을 갖다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미래, 그다음에 소재 산업의 미래, 그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포기할 때냐 하는 거에 대한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중량 살아나기 시작하고 음. 하반기에 조금만 좀 더 당겨주게 되면 이제 지금 가장 문제는 그거 같아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리튬 가격 떨어지다 보니까 메탈 가격들 다 하락하고 그러면 제대로 수출 금액 못 살아나다 보니까 아직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네. 일단 2분기도 애널리스트는 실적을 확 꺾였습니다.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하반기에는 380억대, 뭐 770억대 이렇게 좀 돌아가는 문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주가는 네. 거의 이번 실적 발표할 때가 저점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을 안 해도 네. 지금 현 상황만 수준을 하더라도 네. 이때 2분기가 지났으니까 예. 작년에 비싸게 샀던 리튬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그 올 1분기라든지 아니 2분기에 그 지금 그 재고 소진을 한 이후에 산 것들은 네. 재고 평가 손해이 아무래도 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보다 뭐 떨어지는 폭이 얼마나 급박하게 떨어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네. 지금 하방으로 열려 있는 폭이 많을까요? 메탈 가격 자체가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게 더 많을까요? 꾸준히 밀려왔기 때문에. 예, 꾸준히 밀려왔고 너무나 많이 급락을 해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다음에 알버말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리튬 가격이 이보다 더 떨어져? 우리 생산 안 해.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보다 리튬 가격이라든지 뭐 물론 뭐 북미 지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뭐 탄산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이 이원화 이런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고요. 네. 사실 벌써 이원화는 시작됐어요. 네. 북미 지역의 프리미엄이 벌써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뭐 탄산 리튬이라든지 메탈 가격 하락의 어떤 여파를 갖다가 그 양극재 업체들이 그 받을 수밖에는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그 타격의 정도는 그 비싸게 샀던 것들이 급락을 하면서 재고평가손을 엄청나게 받았던 거랑 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메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재고평가 이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3분기, 4분기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거는 또 차치해야 될 문제고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북미 지역의 어떤 전기차 어떤 그 성장률이 가시화되고 네. 일단은 좀 주춤했던 것들이 다시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볼륨급에서 엄청나게 그 가령 뭐 우리나라 그 기아 자동차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GM의 이코녹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모델 2인가요? 네. 테슬라의 모델 2도 있고요. 예, 새로 나오는 모델이죠. 예. 뭐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캐스포 일렉트릭도 나온다고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양극재 물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네.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메탈 가격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 보니까 녹화일자로 오늘 네. 갑자기 그 뭐 아까 보셨던 앨범알도 갑자기 쭉 올라오면서 네, 그렇죠. 어제 많이 올라왔죠. 갑자기 뭐 내렸다가 예. 볼리비아에서 예. 또 무슨 군부가 예, 그렇죠. 쿠데타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와 그런 거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예. 리튬 가격이 저점에서 훅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아까 보니까 예. 끝났더라고요 벌써. 그렇죠. 예예예. 그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배터리 수요 자체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이 지금 우리들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배터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요. 아니 Nope. ESS. 깜짝이야. 예.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갖다가 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대안,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늘고 있는 건데. 네. 난 놀랬어요. 예.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가 이 전망한 게 있어요. 예. 21년도에 한 110억 달러 정도의 ESS 시장이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110억. 예. 2030년도에 예. 거의 2,700억 수준까지 와. 27배. 360조. 와.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말을 했잖아. 예. 당분간 향후 몇 년 동안은 네. 전기차의 배터리 수요보다 ESS의 배터리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네.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뭐 ESS 시장에 우리나라가 뭐 명함이나 지금 내밀고 있냐? 다 LFP인데요? 다 LFP고. 예. 근데 LFP의 원조가 우리나라였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예. LG 에너솔루션에다 불이 나가지고 접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걸 갖다가 파고 들어서 예. 내가 알고 있는 중국 뭐 시장은 거의 뭐 중국산이 다 잡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북미의 30%, 네. 유럽의 12%를 갖다가 ESS 시장을 갖다가 중국 업체들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관세를 지금 당장은 못 올립니다. 예. 지금 7.5%인데 예. 왜 못 올려요? 지금 올려버리면은 예. 대체품이 없어요. 중국산을 제외하고는. 예.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급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당장 써야 되는데 중국산을 막아버리면 못하니까. 음. 그래서 유예 기간을 26년까지 둡니다. 26년에 이걸 3배 올려요. 그러니까 네. 25% 정도까지 올리는 줄 알고 있어요. 예. ESS에 대해서. 관세 말씀. 관세. 예. 관세를 현재 7.5%에서 그게 확정이 됐죠. 예. 그러면은
그 중국산이 그 제품 가격 경쟁력이 없대요. 이 정도 올리게 되면은. 근데 네. 이거에 한 발 더 나가서 예. 얼마 전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그 주장을 했죠. 네. 완전히 막아라. 왜 그러느냐? 네. ESS 자체에 중국 애들이 거기다 뭘 심어서 네. 셧다운 시키면 어떡하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데이터 빼가면 어떡하냐? 네. 이거는 국가 안보랑 관련된 문제다. 네. 완전히 다 막아라. 이런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한국은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올 유럽 그 인터 배터리에서 우리나라 3사가 배터리 3사 전부 다 ESS 출시했잖아요. 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LFP 배터리를. 예. 그다음에 미국 오하이오에는 26년, 삼성 SDI도 26년 양산 예정입니다. 다. 왜 공구에 26년이냐? 네. 그게 26년에 그 26년까지는 그 양산 설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설비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 관세를 그래서 미국 애들이 26년에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7.5%를. 예, 좀 대체할 거 충분히 만들어 대체할 놓고. 거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네. 그렇다면 그 시장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ES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요. 그렇죠. 3원계보다. 예. 그 물량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네. 그 물량을 결국은 누가 대야 되겠어요. 다 또 소지업체들이 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의 배터리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이거는 블룸버그 에너지 솔루션이 뉴 에너지 그 파이낸스가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21년도에 이게 글로벌 110억 달러에서 네. 이게 2,700억. 그러니까 2030년까지. 예.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 향후 몇 년 동안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보다 ESS의 배터리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3사가 거기 전부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거기 소재업체들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죠. 이게 다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여전히 시장은 보여지는 것과 네. 기대하는 것은 또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중에서 요즘에 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그런 거 한번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일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말이면 네네. 바이든 대통령과 네.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네. 이제 두 분이서 두 노인분이 외롭게 1시간 반 동안 네. 서로 관중도 없이 펜하고 종이하고 네. 물 하나 두고 네. 신경전을 이제 가는 네. TV 첫 토론회가 열립니다. 네네. 네. 저희가 여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그 후보의 그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피해를 보거나 수혜를 보거나 할 수 있는 섹터들이 거기 이제 지지율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또 이제 원래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좀 세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걸로 나오면서 이번에 또 만약에 지지율이 또 올라갔다 그랬었을 때 신재생에너지, 이철전지 이런 쪽은 또 뭐 IRA 법안 뭐 또 폐지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을 때 요 여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언론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 걸 써요. 미래를 예측을 해서 전망을 해서 세상을 다 쓰는데 부정적인 뉘앙스로 계속 다 쓰죠. 예. 애널리스트도 그런 분석을 하고요. 근데 그 지정학의 가장 큰 그 요체는 뭐냐면은 네. 선언은 제약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인이. 네,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네, 근데 그거는 환경적인 어떤 요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지지율하고도 네, 세상이 뭐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IRA는 그 양당이 합의를 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다음에 현재 IRA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모든 주들이 한번 보십시오. 다 공화당 우세지역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신재생 에너지 지금 에너지 뭐 데이터 센터 들어오고 태양광 뭐 이렇게 발전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 우리나라 셀 업체들 들어가고 하는 데가 다 공화당 업체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옛날에 트럼프 일기 때죠. 우리가 예. 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오바마의 그 의료보험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네. 그때는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꿨습니까? 못 못 바꿨죠? 바꿔요. 예. 못 바꾸고 그다음에 진짜로 자동차의 패권을 미국이 유지를 하고 싶다. 내연기관차에서 미국이 자동차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다음에 온 세상이 다 전기차로 가는데 네. 전기차에 우수한 장점이 없으면은 내연기관차를 고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기차를 타본 사람들은 전기차를 왜 타야 되는지를 갖다가 그 매력을 잊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네. 타봐서 그런 거지. 이 전기차의 질감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우수한 그 능력, 주행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타면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전혀 그 내연기관차에서 못 느끼던 부분들을 갖다 느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율주행으로 진화를 할 거란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전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음. 내연기관으로는 사실 그 자율주행의 꿈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지배하는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 혼자 뒤쳐져가지고 그냥 나는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남겠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미국 국민들이 바보예요? 음. 그 다음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물결 자체가. 가령 네. 뭐 지금 한 5%, 3% 진행이 됐어. 네. 그럼 야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정치 권력이. 근데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침투율 자체가 10%를 넘었어.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 하나 나와가지고 못하게 막어? 음.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돈 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한 돈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 선점을 위한 레토릭에 불과할 뿐이지 네.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에서 유럽의 극우를 또 얘기를 해요. 네. 뭐 프랑스에서 극우불하게 밝을 수 있으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다 포기하고 뭐 과거로 돌아간다.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남고 싶으면 돌아가야죠. 그렇지만 네. 제가 거듭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되는 길. 네. 자기만 것만 고집을 하다가는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 시대, 네. 그 다음에 대전환 시대에 패권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는 이게 좋아. 우리가 옛날에 그 휴대폰이 그 지금 그 옛날에 피처폰 고집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나 01 쓸래. 016도 있었고, 예, 8도 있었고. 예. 나는 예. 그게 좋아. 예. 그게 편해. 예. 근데 대세를 막을 수 있었나요? 그게 네. 못 막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는 그 제가 좀 뭐 가끔가다 뭐 어려운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네.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물은 맨 처음에는 끓는 게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밑에서 부글부글 이미 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한 개인이 아무리 정치 권력이 뭐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일기 시작될 때 세계 각국이 얼마나 떨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얼마나 떨었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되면은 뭐 관세 뭐 엄청날 거고 뭐 엄청날 거다.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다 정해서 사는 거죠. 네, FTA 개정 협상 정도 한 거예요. 방위비 올려주고.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피해를 봤습니까? 맨 처음에 뭐 삼성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뭐 제소해가지고 철강업체 제소해가지고 약간의 피해는 봤지만 예. 그게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치명타가 됐었나요? 음. 이거 지금 굉장히 과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예.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흘러가는 도도한 물결 자체를 예. 어떤 한 개인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얘기란 얘기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평영환님께서 갑자기 욱 하셔가지고 요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욱. 그거 제가 그거를 느껴보고 싶어서.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정학에 관련된 책을 갖다가 한 권이라도 읽어보고서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했고요. 예. 보다 보니까 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네. 그게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미국에서도 전기차 쪽에서 리비안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폭스바겐이 네. 리비안에 투자를 한다. 약간 5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하죠. 네. 네. 순차적으로 나눠 투자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예. 이게 보시면 다 알아야 돼요. 왜? 네. 리비아는 돈이 없으니까 폭스바겐하고 손을 잡아. 폭스바겐은 도대체 왜 리비아하고 손을 잡았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픽업 아까도 트럭? 얘기했죠. 예. 앞으로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정의한다고요. 네.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는 거예요. 네. 전기차 플랫폼 자체를 우리가 뭐 eGMP라든지 예. 현대 그다음에
그 차후에 EM인가요? 네. EM인가 이런 어떤 플랫폼 자체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단순히 네. 배터리를 얻는 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존의 그 엔진과 내연기관의 엔진과 미션이 하던 역할을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담당을 할 것이냐, 그리고 차를 얼마나 우수한 성능을 갖게끔 만들 것이냐,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 예. 이 기술이 총합된 게 바로 이 그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죠. 폭스바겐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음.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아, 우리가 현대 기아차에 이게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리비안하고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돌려 말하면 뭐예요? 아, 한국의 전기차. 네. 그다음에 한국의 그 계열화돼 있는 그 소재 업체들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리비안에 공급하는 회사가 삼성 SDI 아닌가요? 배터리 공급.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 SDI는 호재겠네요? 네, 삼성의 SDI한테는 무조건 호재고요. 폭스바겐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유심히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게 시작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제 폼팩터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배터리에서는. 예.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주력으로 했던 게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LG 네. 에너지는 뭐 원통형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은 예. 그다음에 파우치형이 좀 대세를 이뤘잖아요. 예. 근데 파우치형이 약간 좀 단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 폼팩터 자체가 지금 각형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왜 각형으로 바뀌고 있느냐? 네. 이게 그 폭스바겐이나 유럽의 그 완성차 업체들은 각형을 요구한다라고요. 이 각형 자체가 좀 그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장치들이 그 심기에 좀 용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 벤트 시설이라든지 예. 가령 뭐 거기에 기체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체를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전류 차단 장치. 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장하기가 각형이 파우치형보다도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폼팩터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각형의 요구가 높아지는 게 뭐냐면은 ESS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이게 전부 다 각형으로 만들잖아요. 역시 네. 여러 안정성 때문에 네. 이 폼팩터 자체가 기존의 그 파우치형에서 네. 원통형과 46파이로 대변되는 원통형과 각형으로 지금 자꾸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예. 당분간은 가령 뭐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이제 전해액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다음에 전해액에 들어가는 뭐 리튬이라든지 네. 이런 첨가제 쪽이 이제 올랐었고 이제는 이제 폼팩터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산 배터리를 전부 다 막잖아요. 네. 기존에 그 중국산 배터리들은 각형 위주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막히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리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 각형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들도 한국산, 그 국내산 예. 부품들이 이제 밸류 체인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쪽을 좀 유심히 보는 게 네. 단기적으로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얘기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데. 네. 그래서 좋은 예. 쪽으로 가시나 싶었는데 예, 다시 예. 이렇게 오시는 것 같고. 예. 예, 어쨌든 예. 지금 그 리비안하고 그 폭스바겐의 손을 잡았어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거고. 네. 지금 그 리비안에 삼성께 들어갔고요. 네. 폭스바겐은 LG 에너지솔루션도 들어갔는데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독일차 완성차 업체들은 원통형 배터리하고 네. 그다음에 각형을 많이 요구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은 각형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쪽으로 그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폭스바겐도 한때 이제 미국에 네. 진출했다가 왜 디젤 게이트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점유율 뚝 떨어졌으니까 네네네. 리비안 통해서 뭔가 살려보려고. 네, 그렇죠. 예, 리비안의 그 픽업 트럭, 네. SUV 이런 네. 쪽으로 키우면은 또 자기네가 슥하고 발 들이밀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제가 보는 시각도 그렇고 예. 폭스바겐이 사실 리비안하고 손을 잡은 거는 그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플랫폼, 자체를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 네. 그렇지만 미래는 전기차가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네. 이 상태에서는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인식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내부적인 역량보다 네.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리비안 같은 데랑 손을 잡아서 아, 그 예. 부분을 타개하려 하는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네네네. 우리 또 전문가님하고 평론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네네. 네. 주가만 빠졌을 뿐. 네. 네. 업황과 산업에 대해서는 네. 그냥 다 왔다. 의심할 바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전환기가 가까워오는 거고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네. 여기서 한 발 물러나면은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억울한 거 아닐까요?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또 강조해 주신 게 그거였습니다. 네네. 여유 현금 흐름이 여유 있으시다면 네. 예, 매달 얼마마다 네. 적립하면서 오늘 월급 탔는데 네. 오늘 100만 원은 그래 한번 사봐 네. 라고 하면서 매달 꾸준하게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한번 저번엔 해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예. 얘기했죠. 정확하게. 예. 지금보다 더 내리면은 난 사겠다. 예. 그래서 샀어요. 와. 뭐 그게 뭐 나도 이제 뭐 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예. 아니, 저는 나름대로 예. 예. 제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결론은 딱 그거네요. 나는 샀다. 네. 예. 끝났네요 오늘 뭐. 네. 예. 내용들은. 예. 저는 올 만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닥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나는 또 내 판단에 따라서 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종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한 두어 번 우리 전문가님 쇼츠보다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우리 저 피디님께서 열일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시구나. 쇼츠도 종목이 똑똑 나온 거 보니까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고, 쇼츠라도 좀 조회수를 늘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또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 예,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또 전반적인 얘기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또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더는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 사실은 그거는 뭐 진리니까요. 네. 그거는 뭐 바닥이라는 걸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힘드시지만 조금 더 화이팅하는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경제사부는 다음 또 7월달에 또 새로운 반기가 시작되는 하반기, 이때 다시 찾아뵈면서 또 시장 얘기들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